자, 이렇게 데이터 가져온 데까지 성공을 했으면요. 저희가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쓰시는 거, 이렇게. 쓰시는 거 데이터에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된 거를 더 이제 투스트링 메소드에서 쓸 때에 지금 리플라이 오브젝트에는 이제 요거 슈퍼점 투스트링은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다 찍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집어넣은 걸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투스트링 메소드. 그래서 슈퍼점에서 사용하시면 이쪽에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인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먼저 찍었죠. 찍어서 데이터를 쭉 찍었고요. 찍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넘버가 이제 301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야 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제 리플라이 부여를 이제 가져왔죠. 30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JSP에서 view.jsp에서 넘버를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했던 데이터 수집이 전부 다 안 하고 넘겼더니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담을 때 페이지 오브젝트만 담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으셔야 되는 거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아주셔야 이제 리플라이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만 담는 게 아니라 리스트도 담으셔야 되죠. 그래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리스트도 담아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될 때 여기 그냥 리스트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리스트 써놨으니까 여기다가 리스트라고 담아주셔야 JST를 써가지고 반복문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리스트로 담아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스트를 담은 것을 리스트를 리퀘스트에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이 부분도 이제 여기다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맨 아래에 여기 내용 댓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제 저희가 써주시면 되거든요. 댓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p 태그를 썼어요. p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p 태그 아니고 이제 다른 걸 쓰셔도 돼요. 저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또 디자인 찾아야 되죠. 디자인을 이제 잘 찾아서 그 W3 스쿨스 여기 찾으셔가지고 부트스랩 중에서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찍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쓸 텐데 저희가 부트스트랩 중에서 여기 리스트 그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데이터 한 개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사용을 해서 쓰셔가지고 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여기 li 태그 안에 여기 이제 그 h 태그 한 개 작성을 해서 조그맣게 만들고 그 다음 p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할 거다. 요렇게 이제 그 UL 태그를 써도 되는데 UL 태그를 쓰셔도 되는데 div를 잡으셔도 돼요. 이제 리스트 그룹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룹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그 div를 잡아서 이제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건데 클릭은 했을 때 이제 넘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리스트 그룹의 클래스에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앵커 태그로 들어가는데 클릭을 안 하는 이제 div를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 UL 태그. div 이렇게 그 h 태그 썼죠? h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리스트 헤딩 뭐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요 밑에 앵커 태그 리스트 그룹 div에 여기 그 리스트 그룹 아이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헤딩 텍스트 이 정도 쓰셔도 되겠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요 위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맨날 가릴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성자나 이런 걸 나오는데 이게 좀 크지 않게 지금은 H4로 썼는데 H4도 좀 크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제 H4면 H5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클릭은 뺄 거고요. 클릭해서 하자 이런 건 빼고 뭐 액티브 이런 것도 빼시고 앵커 태그로 붙어 있는 거 대신에 div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헤딩이나 이런 걸 써서 사용해 보자. 요걸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앵커 태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div로 이렇게 잡아서 테스팅 해볼 수 있어요. 클래스 잡으시고 슬래시 div 이렇게 잡으시고
그 액티브 같은 거를 안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런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는 게 없어지죠. 클릭하는 게 없어지고 형태는 그대로 남아요. 아시겠죠? 남아서 DIV를 잡아서 이제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쓴 데다가 이제 수정 삭제. 이 네 개 쓴 거라면 수정 삭제를 같이 넣는다. 되시겠습니까? 수정 삭제를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컨테이너 좋은데 컨테이너는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다가 요거에 해당되는 게 댓글은 여기 저희가 댓글 내용에서 요거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댓글은 써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서 헤딩은 없어도 되고요. 데이터 클래스 리스트 그룹을 잡아서 여기에 잡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되셨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요거 말고 요 박스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div의 클래스 리스트 그룹이라고 써라. 요거 한 개 복사해서 여기 내용에다가 이제 이렇게 댓글 내용이라고 썼다는 데다가 탭 선 데다가 div라는 게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슬래시 div를 만들어 주세요. div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트 그룹을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W3스크롤스 가서 이제 여기죠. div의 클래스 리스트 그룹 아이템을 써가지고 복사하겠습니다. 그룹 아이템을 붙여넣기라요. 이렇게 리스트에 그룹 아이템 div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 얘가 반복 처리됩니다. 여기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반복 처리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다. 되시겠죠? 처리가 되도록 한다. 되셨나요? 여기입니다. 그럼 안에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인데, 안에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다시 이제 가보시면, 여기 이제 그 H 태그와 P 태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H 태그와 P 태그를 이용해서 쓴다. 여기 H 태그 복사하시고요.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H4로 되어 있는데 H5 정도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요 클래스가 중요하실 거예요. 클래스 헤딩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목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내용 댓글 내용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H 태그를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은 헤딩은 없애버리고 그냥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P 태그 작성을 한 개 하신 다음에 div를 잡으셔도 되겠네요. P 태그를 쓰시는데 P 태그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P 태그 클래스 리스트 글럽 텍스트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누가 작성했는지를 먼저 쓰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부분은 이제 여기다 내용 부분을 작성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내용 부분 쓰시고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 부분입니다. 쓰시고요. 입니다. 작성을 하시고 위에다가 이제 이름, 이제 작성자 이름,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이제 버튼을 여기다 만들게요. 버튼 같은 거 여기다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버튼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쓰시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성자 이름, 날짜 버튼 이렇게 되는데 요거 좀 진하게 그냥 아까 H4였으니까 H4로 그냥 하시면 진하고 약간 크게 작성이 되는 거죠. 작성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반복 처리해서 이렇게 작성자의 이름이나 날짜 버튼은 요 위에다가 쓰고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 쓰고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이제 작성한 내용을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삭제 버튼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작성을 하자. 자, 지금 이건 데이터가 있는 경우 반복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는데, 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만큼 이제 저희가 반복 처리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 리스트 그룹 이렇게 써가지고 썼는데 div 안에다가 이거 한 개 만들었다. 리스트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해서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꺽쇠 이제 if 문장을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 c 땡땡 if를 줘가지고요.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면 되고요? 리스트 empty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어떻게 표시해요? 달러 중괄호 열고 empty가 느낌표죠. 느낌표 empty 데이터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있는 경우에는 이걸 반복 처리를 해라. 이제 폼은 써가지고 포이치를 써가지고 반복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c 땡땡 포이치를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하세요. 슬래시 포이치는 여기 요 한 줄에 해당되는 div부터 그 슬래시 div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처리해야 될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아이템스 달러 중괄호 열고 리스트입니다. 이거 받아서 쓰는 것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해서 쓰시는 거는 뭐 var 쓰시고요. var 쓰는데 부요 객체를 요 밑으로 해서 부요 객체를 쓰면 이제 그 var에다가 부요라고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 부요가 없으면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부요가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위에 이건 리퀘스트라고 썼는데 그 요 부요는 리퀘스트에 담긴 건데 그냥 부요를 쓰시면 그 리퀘스트가 먼저 찾아지는 게 아니라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있는 게 찾아지죠. 먼저. 그러니까 얘 위에 요게 먼저 찾아져요. 그래 로그인 써서 여기 썼던 거를 그냥 동일한 이름으로 써줘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요를 리플라이 부요라고 쓸게요. 리플라이 부요로 써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예, 이게 중복이 되면 이제 덮어쓰기가 되면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부요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리플라이 부요로 써서 이 안에 있는 건 리플라이 부요라고 써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하시고요. 내용 부분은 이제 썼으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리플라이 부요 대문자 소문자로 쓸까? 예, 소문자가 좀 리플라이 부요 쓰시고요. 점 쓰시고 이제 컨텐트죠. 여기는 컨텐트를 이제 뿌려서 사용을 합니다. 컨텐트를 뿌려서 사용하시고 줄바꿈한 거나 스페이스바 띈 거 이런 처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자를 여기다 써라. 작성자 이름을 쓰는데 작성자 이름은 달러 뭐 대괄호 열고 대괄호 한 개 써볼까요? 쓰시고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그 리플라이 부요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점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인데 네임이라고 집어넣었죠. 네임 집어넣었고요. 되시겠죠? 네임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날짜 뭐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 뒤에 이제 가로 갖고 사이의 날짜는 뭐 달러 중괄호 열고 날짜니까 리플라이 부요 점 라이트 데이트 뭐 이렇게 해서 라이트 데이트를 집어넣자. 날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iv가 이게 먹나 볼게요. div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div 쓰시면 경고가 나네요. 그 h 태그 안에다가 div는 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태그 안에 div를 쓰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제 스판 태그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스판 태그를 쓰면 스판 태그 사용해 쓰시면 이제 살 수 있나? 스판 태그는 가능. 예, 경고나지 않습니다. 예, 스판 태그는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만드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스판 태그를 만든 이유는 그 얘를 이제 오른쪽에 좀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판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지프 태그를 나눠서 썼는데 여기다 버튼을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스판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버튼 태그를 이용하시는데 폼 태그가 없으니까 그냥 쓰시는데 여기다가 수정 삭제 정도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버튼 태그 만드시고 여기다 이제 수정 하거나 또는 삭제 버튼 태그를 넣어서 동작은 이제 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삭제 버튼 태그를 넣어서 쓸 거고요. 그 얘를 클래스를 주셔가지고 클래스 이꼬르 성더비 찍으시고요. 오른쪽에다 붙일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W3 코스의 도움을 받아서 부드스랩에서 그 오른쪽에 정렬을 잘 모르면 CSS 모양이죠. CSS all classes 쓰시고요. 오른쪽에 정렬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F 누르시고요. right RIGHT가 right죠. right 쓰시면
여기 이제 라이트에 해당되는 걸 다 찾아요. 18개밖에 안 되니까 눌러서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무브 오른쪽 뭐 이거 아니고요. 컨테이너 이건 아니고요.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오른쪽 이건 아니고요. 눌러보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이콘 넥스트 다운 넥스트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라이트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정렬하자. 그 풀라이트 정도, 플로트에서 풀라이트 정도면 될 것 같긴 해요. 풀라이트 될 것 같긴 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라이트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텍스트 라이트는 이제 글자가 그 안에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이제 오른쪽에다 집어넣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주셔서 그 다음에는 없네요. 라이트에 해당되는 건 없으니까 저희는 풀라이트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스판 태그를 했는데 여기다가 풀라이트 대시 RIGHT 라이트 이렇게 써보자.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 문장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쓰시고요.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서 세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수정 삭제가 맨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맨 오른쪽에 붙어 있고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제 이 날짜에 썼습니다. 이렇게 두 개 썼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 썼는데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H4가 너무 큰데 그러면 이제 멋대가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H4가 너무 큰데 그러면 H5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냥 써보시면 세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거죠.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되시겠죠? 되셨나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수정 삭제 보이시죠? 이제 if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수정 삭제에 있는 경우는 내가 쓴 것만 수정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 삭제가 나오는 거는 내가 작성한 것만 수정 삭제가 나온다. 되시겠죠? 뭐 이 정도에서 디자인을 먼저 만들었어요. 데이터 뿌려봤고요. 디자인 먼저 만들어서 데이터 뿌렸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는 것만 하시는데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if 문장에 해당되는 건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요건 데이터가 있는 경우 반복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있는 경우. 그래서 CF를 한 게 다시인데 요거의 반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반대 주시면 이게 뭐라고요? 느낌표 뺍니다. empty죠. 데이터가 비어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비어있는 경우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꼭 스페이스 슬래시 쓰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고요. 자, div에다가 클래스 폼글 아이템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div 여기서 이제 써가지고 아이템이라고 쓰시고 여기 사이에다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 사이에다가 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 데이터죠. 그래서 댓글 데이터라고 쓰겠습니다. 댓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로 고침을 다시 해보시는 거죠. 세로 고침 해보시면 지금 현재 요거 댓글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것은 현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리스트로 가셔가지고요. 다른 걸 데이터가 없는 거를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글이 있는 거, 데이터가 있는 글이 301번, 전 301번으로 되어 있는데 글이 있는 거를 클릭해서 하시면 30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나와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수정 삭제가 이제 언제 보이냐인데 요거 스판 태그입니다. 스판 태그에 해당되는 게 수정 삭제가 그 내 글인 경우에 내 댓글인 경우에는 보이게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보이게 하자. 이런 얘기라서 이제 스판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저희가 이제 cif 이렇게 쓰시는 거죠. c_if 쓰시고요. 자, 내 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내 글이라는 것을 이제 슬래시 써가지고 cf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조건에 맞으면 이제 보이게 하고 조건에 안 맞으면 보이지 않게 하고 되셨나요? 테스트가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그 현재 로그인해 보시면 로그인.id가 있습니다. id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아요. 같은데 뭐가 같느냐면 이제 그 리플라이 부요의 id와 같아요. 같으면 보이게 해주고요. 같지 않으면 보이게 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로그인이 널이 아니어야 돼요. 널이 아니고 n 쓰십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empty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empty 로그인이 비어 있지 않고 and 작성을 하시는데 비어 있지 않다가 느낌표죠. 비어 있지 않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그인이 비어 있지 않아야 이제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리플라이 부여는 이미 여기 리플라이 부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리플라이 부여를 쓰고 있으니까 널이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널이 아니면서 and 쓰시고 같으면 보이게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그 DB를 했으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로그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시겠죠? 자, 이제 테스트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길동이니까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1111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가서 게시글에 들어가 보는 거죠. 게시판에 301번 게시글 들어가면 이제 수정 삭제가 다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쓴 글이라는 거죠. 내가 쓴 것이면 수정도 되고 삭제도 할 수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를 뿌려주시면 되고요. 수정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를 이제 정해서 또 이제 써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등록도 있고 수정을 누르면 이쪽 귀에 데이터를 세팅하고 수정 버튼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넘어가야 할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지금 등록할 때는 컨텐트 넘어가야 되고요. 컨텐트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글번호가 넘어가야 합니다. 글번호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등록을 하면요. 여기 리플라이 폼이 있죠. 등록을 하시면요. 텍스트에 내용을 넘기는데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되죠. 넘버를 히든으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인풋 태그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은 히든입니다. 자, 인풋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네임은 넘버이죠. 넘버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꼬로 달러 중괄하고 부여점 넘버입니다. 넘버 이거나 그 넘버인데 넘버는 이제 저희가 그걸 안 했어요. 그 보시면 리퀘스트에 담지 않았어요. 넘버는 부여를 이렇게 부여에 있는 넘버를 담아 주셔야 돼요. 그 부여에 있는 넘버를 담아서 사용하면 해야 됩니다. 부여점 넘버 이런 밸류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이지 않아야 되죠. 타입 쓰십니다. 타입 이꼬로 이제 그 히든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써줄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넘겨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히든으로 한 개 더 만드는데 알넘버를 한 개 더 만들 거예요. 넘버를 더 만들 건데 밸류는 없습니다. 밸류는 없으시고요. 밸류는 없고 타입은 히든이에요. 그러니까 넘길 때 지금 리플라이 폼을 썼는데 액션이 없어요.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넘기지 않고 없으면 폼 태그에 아무것도 없으면 같은 URL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URL 아시겠죠? 같은 URL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돼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동작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버를 세팅해 주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쓸 때는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댓글을 쓸 때 댓글을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 그 F12 눌러주시고요. 이 댓글에 해당되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인풋 태그 히든으로 넘버가 301이 같이 넘어가죠. 301이 같이 넘어가야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할 때 저희가 인서트 쿼리에서 보시면 인서트 쿼리 샘플 데이터 집어넣으셨죠? 인서트 쿼리에서 보드 리플라이 할 때 알넘버가 알넘버는 새로 만들어지지만 넘버는 넘어가야 한다.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지금 물음표. 그 다음에 컨텐트 물음표, 아이디 물음표. 아이디는 어디서 받아요? 세션에서. 아시겠죠? 요거는 아이디는 세션에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는 요거 넘버와 컨텐트는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고요. 그 아이디는 세션에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그인 처리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디는 넘기지 않고 세션에서 받는 걸로 처리를 한다. 되셨나요?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좀 기니까 그냥 URL에다가 붙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폼 태그 중에서 폼인데요. 그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알넘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네? 알넘버는 사용자한테 알넘버를 받진 않아요. 근데 왜 알넘버를 받을까요? 이건 이제 수정할 때 필요한 거죠.
수정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필요한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정을 누르면 여기 알럼버가 세팅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세팅이 되게 만들어서 넘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버튼도 여기 보시면 수정이 등록이 있는데 등록 버튼이 있고 수정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 타입을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서밋 아니고 그냥 버튼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예요.